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아침 8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발표된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들은 이렇게 발표가 됐죠. 코어 CPI는 예상치에 그대로 딱 부합을 했고요. 그냥 CPI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가 5였는데 4.9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특히 환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반응한 논리를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긴축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우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6월 달에 25bp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긴축 우려인데요. 긴축 우려가 21%에서 6%까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물가지표를 보고 사람들은 긴축 우려 완화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최종금리에 관한 생각을 했겠죠. 최종금리. 지금 이 금리 인상 거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보니까 최종금리가 얼마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최종금리는 결과적으로 5.25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페드와치 방금 전에 본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못 올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5.25를 끝으로 이제 쭉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차트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7월 달까지 금리 동결하고 9월 달부터 금리를 낮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시장은 이제 어제 물가지표를 보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해서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확실히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5.5 코어 CPI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그냥 CPI보다. 아무튼 뭐 CPI 같은 경우는 드디어 4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월증가율 이런 걸 보면은 코어나 헤드라인이나 둘 다 0.4에 달하는 높은 값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코어 CPI는 좀 찐득하게 잘 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어젯밤엔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생각 좀 해봐도 괜찮겠죠. 물가지표가 예전에 막 9% 10% 이렇게 막 높게 올라갔을 때는 9에서 10에서 9, 10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는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이런 게 가능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 지금은 어느 레벨까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비슷한 그런 시세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버슈팅 급등했던 부분은 금방 되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오버슈팅 했던 부분 다 되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좀 싸우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고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일단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슈팅 구간은 일단 지났다. 그래서 일단 좀 찐득한 그런 진짜 배기 영역까지 왔다. 진짜 배기 영역에 오니까 인플레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투자의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연준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얼마나 오래까지 갖고 갈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불확실성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게 연내 금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이야기한 그 higher for longer라고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높게 해서 롱거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higher for longer라고 했는데, higher라는 부분에 최종금리 수준은 거의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higher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거고, 이제 시장은 이 롱거라는 그 연준과 시장은 이제 이 롱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최종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논의의 대상으로 좀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될 거다.
지금까지는 뭐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떠냐, 뭐 이런 것이 좀 불확실성이었다면은 이제 어차피 최종 금리는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이 금리 수준을 유지해서 갈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투자의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죠? 시장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지가 몇 달 됐죠.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본 모습입니다. 시장은 오랫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자체가 빨리 떨어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좀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연준이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 시장의 예상치,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시장은 대폭등을 할 거야 라고 JP모건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변동성 확대를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던 변동성 확대는 일단은 잘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들의 예상치대로 되진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소문난 잔치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소문난 잔치, 그죠? JP모건에서는 그 물가지표 예상치에 부합하면 뭐 1.5%에서 2%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0.4% 상승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끝났죠. 어젯밤 이런 반응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확실히 연내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이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롱거하게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돼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좀 서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P는 굉장히 서운한 모습, 나스닥은 뭐 그럭저럭 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 미국 증시 반응을 보고 맨 처음에 이 정도쯤 됐으면 사실 전 종목이 다 오르고 급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좀 살펴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런 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나오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평상시처럼 서운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상시처럼 서운한 반응 보였다는 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부진하고,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IT 빅테크와 나스닥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평상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색이 좀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평상시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뭐 물론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S&P에서 만약에 이제 IT 빅테크를 좀 제외시킨다면은 어젯밤 S&P는 뭐 하락 마감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상승 마감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IT 빅테크만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상승 마감을 어쨌든 하긴 한 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 호재가 등장을 했고, 물가지표가 안정됐다라는 거, 호재가 등장을 했고, 그 호재에 맞는 적절한 그런 반응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급등할 거라는 그런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은 일단 상승 마감은 했다. 비교적 논리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어젯밤에 은행주들 또 그리고 금융주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금융주들, JP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얘네 금융주들, 대형 금융주들도 하락 마감을 했고, 중소형 은행들도 하락 마감을 했고, 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은 앞으로 뭐 은행들의 이익이 뭐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악재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특히 지역은행들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S&P 지수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건 뭐 에너지들, 국제유가도 하락을 했고 에너지 종목들도 좀 하락을 많이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어젯밤에 사실 그 원유 재고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 원유 재고가 뭐 늘어서 그런지 어쩐지 일단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의 하락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주식시장 있었던 일들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 봤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S&P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넘어가야 할 말이 있고 붕괴가 돼야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고요.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꾸역꾸역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가 지금 이 자리쯤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어젯밤 완전히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은 이건 이제 뭐 놔줘야 된다. 나스닥 아래쪽으로 지금 볼 수가 없다. 아래쪽으로 볼 근거가 없고 이건 너무나 건전히 잘 오르는 그림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젯밤에 그냥 빨리 자서 뭐 어떤 대응을 못 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뭐 나스닥 포지션은 뭐 청산을 하려 그럽니다. 뭐 모르죠. 오늘 밤 뭐 갑자기 장 초반에 폭락을 해가지고 뭐 다시 13,300 아래로 내려오면은 뭐 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놔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보면은 시장은 혼조한 거죠. 어제 유럽 증시도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가만히 보시면 유럽 증시도 별로 분위기 안 좋았고 분명히 미국 물가 지표 봤거든요. 미국 물가 지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락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잘 나가는 거는 사실상 이제 뭐 미국 나스닥 정도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이렇게 좋은 거는 지금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나스닥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저 코스피 가만히 놔두고 코스닥만 막 올라가서 랠리하던 약간 그런 느낌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나스닥 지 혼자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이 올랐다라고 해서 야 이제 전 세계의 하방 포지션은 끝났다, 이제 주식 하방을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나스닥 얘가 독특한 것 같으니까 일단 얘는 일단은 나스닥 하방은 일단 포기를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으니까 약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는 거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옆집 S&P만 봐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S&P 나스닥이 강하다고 S&P 하방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어젯밤에도 분명히 은행주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S&P의 발목을 잡았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나스닥의 상승을 보면서 이거를 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금 이 나스닥과 다른 지수들 간의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지수들이 못 가는 건 맞긴 맞거든요. 지금 IT 빅테크와 나스닥만 가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하방은 분명히 어떤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하방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비교적 좀 잘 뭐 버티고 있긴 하겠죠. 그죠? 아래 꼬리 달면서 빅스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그래서 아직도 어딘가에서 이 다중바닥형에 관련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가 빨리빨리 뭐 레벨업이 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계속해서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은행주들의 부담도 있고요. 실제로 어제 지역은행들 보시면은 지역은행들 ETF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다. 물론 조금 하락이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하락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42부터 하락을 해갖고 34까지 빠졌는데 지금 자꾸자꾸 음봉이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음봉이 자꾸자꾸 등장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변동성을 확대시킬지 모른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어떤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조금씩 꺼지고 있다. 은행위기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린 이런 점을 물고 늘어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위기만으로는 이제 좀 모자랄 수 있죠. 은행 위기에 더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해 놓은 그 상업부동산, 미국 상업부동산 문제가 같이 터지면은 진짜 시장은 큰일 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달러와 애플도 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애플 매일매일 봐줘야 됩니다. 그죠? 애플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었는데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호재로 해서 이 3거래일 동안 저항을 거의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지금 애플은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 올랐다가 조정하고, 몇 거래일 올랐다가 조정하고, 몇 거래일 올랐다가 조정하고, 몇 거래일 올랐다 조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의미는 오버슈팅, 뭐 어떤 슈팅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고 급등을 해야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서 얘가 아래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그런 막 힘을 막 엄청나게 낭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긴 하나, 아직까지 일단 이 힘을 잘 아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추가로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다시피 나스닥이나 애플 이런 거는 하방 베팅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보자면은, 달러는 어젯밤에 좀 빠지다 말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달러 레벨 다운 될 가능성 다시 높아지고 있죠. 그죠? 몇 거래일 동안 버텼으나 올라가다가 좀 금방 또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졌죠. 레벨 다운의 위기다. 레벨 다운 될지 안 될지 근데 지켜보면 된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달러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레벨 다운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하여튼 달러는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근데 레벨 다운 될 위험성은 좀 높아진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 마감했겠죠. 그죠? 네. 이것도 박스권이다.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확실히 근데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요인은 이제는 특별히 없긴 합니다. 뭐 하나 있다면은 그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한 번쯤 깜짝 금리가 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대놓고 아래쪽으로 막 가진 않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금리, 달러 박스권이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답답하다. 나스닥만 이제 지 혼자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유럽 증시도 그렇단 말이죠.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결과적으로 어제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아마 뭐 환호를 하겠죠. 네, 아마 환호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출발을 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해야 될 거 329를 재차 한번 테스트 할 겁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만약에 안 좋았었더라면은 이제 연속해서 하락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도 가능은 했는데, 근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고 물가지표가 뭐 비교적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29를 테스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29를 오늘 뭐 다시 테스트할 거다, 이 정도 이야기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들은 다시 한번 이 쌍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만기일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장중에 급등을 하면 되돌릴 거고 장중에 급락을 하면 되돌릴 거고, 하여튼 오늘은 뭐 별 재미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만 들었다 놨다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꼬리가 좀 길게 등장하는 것들이 이번 만기주의 특징이니까 그런 점들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있다고 장마감에 이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329가 저항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2거래일간 걸쳐서 붕괴시켰던 1266 이 자리 다시 저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 중요한 지지선을 2거래일에 걸쳐 혹은 3거래일에 걸쳐서 일단 붕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좋은 건 나스닥인 거고, 한국 증시가 나스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저항 테스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고 해서 대폭등을 한다,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이제 뭐 나스닥에 해당되는 경우일 수 있고, 한국 증시는 일단 올라가기에는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을 다시 테스트할 것이다. 저항들을 이제 빨리 넘어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달러는 뭐 이런 모습들, 자연스러운 모습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리고 기술적인 모양으로도 이게 사실 자연스럽긴 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아니라고요. 이거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 잘 하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번 급락에 대한 피로감을 3거래일 동안 풀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는 조금 더, 달러의 하락세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지만은 조금 좀 이제 피곤한 구간 안에 오긴 왔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맞긴 맞아요. 아직까지는 뭐 저점과 저점, 고점하고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아직까지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조정의 폭이 좀 많이 좀 깊어졌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건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당장 지금 뭐 포기하고 뭐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 있는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아래 있는 지난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조금 내려갈 때마다 전부 다 지지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지력들이 다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지지력이 있다 함에도 일단 당분간은 일단은 당분간은 그 원화 강세, 당분간은 이 환율이 좀 내려오는 거를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뭐 이런 모습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니 뭐니 이런 친구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겠죠. 그죠? 붕괴됐던 자리들 다시 확인. 뭐 64,800원, 900원 이런 자리들 다시 붕괴된 거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24만원 다시 확인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라,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나 말거나 예전하고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나스닥이 문제인 거죠. 나스닥이. 다른 거는 뭐 계속해서 물가지표가 발표되나 마나 답답한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물가지표가 잘 나올 거다, 혹은 뭐 연내 금리 인하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의 박스권을, 물가지표도 시장의 박스권을 탈피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